안녕하세요. 회생이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 법인 채무가 과다하여 법인회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법인을 접어야 하는지 선택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매월 나가는 금융비용, 즉 이자만 없으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이 가능하지만 법인을 접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업만 하고 말지 아니면 법인 파산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법인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폐업한 법인 사업자는 약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진행된 법인 파산 사건은 955건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법인 대표자들은 폐업 신고만으로 마무리하였고 폐업한 법인 사업자 중 약 1.4%만 법인 파산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99%의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 파산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파산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예납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법인 파산에는 이 면책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법인 파산을 해도 법인 대표가 그대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오히려 법인은 폐업만 하고 법인 대표만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법인 파산을 신청할까요?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법인 파산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법인에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방치하였다가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재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잔존재와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폐업 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고종자산은 사업 목적으로 매입해서 매입세의 공제를 받았다가 폐업하면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경매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권이 이 파산 관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파산 선고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파산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퇴직금 체불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은 파산 관제인에게 이전이 되어 법인 대표는 이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이 예상되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 거절되는 경우, 즉 부도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데 이 파산 선고 이후에 부도가 나면 처벌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 후에는 법리적으로 예금 부족이 아니라 파산 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법인 파산을 하면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 해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법인 파산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도 파산이나 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파산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인 파산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이티 김웅 변호사입니다.